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5월 9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틀째 좀 코스닥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분위기가 계속 좋은 편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이제 코스닥은 과도하게 오른 데 따른 조정인데 이 주도주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견조한데, 코스피는 이제 못 오른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형주가 오늘 뭐 조선주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버텨준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거 빠지고 덜 오른 거 올라가는, 그러니까 5월장은 그렇게 계속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5월, 6월 정도 기간 조정 잘 받아주면 또 하반기장 그 위쪽으로 한 번 더 좋은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수가 어쨌든 올라가려면 결국 레벨업을 하려면요 주도주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코스피는 어쨌든 삼성전자고, 전자가 못 가는데 지수가 오르긴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쨌든 2차전지입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가 가장 시총이 크니까, 아니면 2차전지가 만약에 못 간다면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이제 몇몇 업종들이 함께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러한 주도주들이 좀 움직이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간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먼저 보고서부터 말씀드리고, 이게 해상풍력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SK 오션 플랜트 오늘 좀 자료가 나온 게 있고요. 성광밴드 어제 엄청난 실적을 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성광밴드, 네이버, 셀트리온, CJ 제일제당은 조금 실적은 안 좋았고요. SK 네트워크스, 또 분리막을 보자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어제 WCP는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조선주 오늘 좀 굉장히 좋았고, 24년 공급 부족 위한 조건 반도체, 그리고 리벤트라고, 이걸 왜 오늘 좀 한번 저희 당사에 안혜수 연구원님이 적으셨는데, 포스코홀딩스한테는 좀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그전, 미국 고용지표, 그 다음에 시황, 삼성전자로 쏠리는 외인의 귀환, 그다음 요새 미국 뭐 부동산, 뭐 주택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삼성증권의 이경재 연구원님이 일단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너무 우려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풍력하면 뭐 사실 저도 그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상 풍력 국내도 봐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조 단위의 해상 풍력 단지들이 내년부터 드디어 착공 들어간대요. 그래서 해상 풍력 현재 누적 설치량은 200만 메가와트에도 못 미치. 원전 1기가 1기가와트거든요. 예, 원전 하나에. 예, 근데 이제 해상 풍력 누적 설치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아직 적게 설치된 거고. 근데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당 500메가와트. 엄청 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착공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깜짝 놀라겠죠. 예, 근데 아무도 관심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풍력하면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요런 쪽 많이 보시죠. 그리고 미국, 유럽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LS 전선이 풍력으로 하면 많이 갔죠. LS죠, 지주회사. 거기가 이제 유럽, 영국에서 수주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국내 쪽도 봐야 된다, 요 내용이고, 그리고 현 정권은 원전을 확대하면서도 해상 풍력에도 호의적이라, 보통 원전과 신재생이 좀 대립관계인데 같이 가는 구도고, 또 여야 모두 올해 2월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아마 9월에 통과될 수도 있대요, 정기국회. 근데 이건 모르죠.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9월이니까 9월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는 메모로 해놓으세요. 그 미리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죠. 9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맞출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기대감이 붙으면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하시거나 뭐 어떤 뭐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이거는 사실 반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저도 옛날에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저 뭐 결코 돈 못 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돈 벌기 힘들어요. 그걸로는 힘들고. 근데 이런 방법 있잖아요. 이걸 이제 스케줄링이라 그러죠. 스케줄. 어제 제가 그 누구시죠? 그 하이난 연구원님. 그분이 이제 스케줄 있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적죠. 뭐 로봇. 작년에 성일아이텍 기억납니다. 포스코홀딩스. 근데 굉장히 확률이 높았던 게 정책 이슈거든요. 날짜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정책 이슈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가의 모멘텀이 돼서 진짜로 많이 올랐죠.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뭐 어떤 데가 트레이딩이나 그걸 할 때 차트를 보는 것보단 이런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법안이 이렇게 돼 있고 내년 24년에 해상 풍력이 우리나라에서 본격 착공 들어간다. 예, 이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좀 멀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관심을 안 가져요. 예,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관심 없을 때 투자하셔야 돼요. 항상. 이미 관심 가지면 주가는 이제 급등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땐 늦은 거예요. 그럼 그땐 들어가시면 또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이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늦게 사요. 항상 오른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바닥에서 투자를 못 하냐면 안 갈까 봐. 그거 저거 진짜 맞나? 이제 의심도 되고. 예. 그래서 더더욱 관심 없을 때 투자하는 게 왜 맞냐면 틀려도 별로 잃을 건 없어요. 틀려도 크게 리스크가 적죠. 근데 이미 오르고 나서 이거 진짜 이제 하려나 보다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안 되면요. 폭락하는 거죠. 근데 관심 없을 때 투자하신 분은 크게 리스크는 없는 거죠. 워낙 싸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메모해 놓으시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걸 메모를 해 놓고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이제 그중에 이제 어떤 걸 투자할지는 점 찍는 건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허가 진행 중인 게 20기가. 20기가면 원전 20개 짓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100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관심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한국은 우리나라 뭐 풍력 회사 많잖아요. 이미 CS 윈드 세계 1등 기업이고 기자재. SK 오션 플랜트는 그 하부 구조물. 우리 공부 다 해봤잖아요. 지난달 3월부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SK 오션 플랜트는 3월에 키움증권에서 40페이지짜리 자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장문에. 주가는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요. 좀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안 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 오르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렇게 기간 조정 받고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가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베스타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터빈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하부 구조물 그런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성장한다. 그리고 신야드가 있거든요. 이거 50만 평 규모로 건설 중인 신야드인데 이게 풀가동을 하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얹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SK 오션 플랜트예요. 여기가 요 내용은. 그래서 신야드 거기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이 지금 22년부터 25년까지 7천억인데 그냥 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왜? 3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 평균이 500억에서 800억 벌거든요. 여기에 거의 10배 단위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요.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SK그룹이 뒤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금액을 지금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 이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 인허가를 좀 빨리 하려면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아마 9월 정기국회 주목하고 있고 기존의 야드는 대만 시장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될 때까지 먹거리는 뭐냐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3월에 거기 자세히 나와 있죠. 대만 해상풍력 1위잖아요. 하부구조물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이렇게 돼 있고 라운드 1, 2에서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51%. 이제 3는 조만간 발주가 예정된 것 같고요. 이게 2년간 2.6조 원 정도 시장되고 그래서 대만 시장이 그 후에도 계속 열린대요.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게 9년간 지속되는 시장이래요. 15기가. 그래서 대만 시장만 고려해도 매년 달성이 가능하고, 다만 이거는 이제 23년 말하고 24년 초에 개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대만이 정말 저때 할지는 모르죠.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정부 정책은요, 확실한 건 좋은데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또 이게 서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으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또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투자 못 하겠죠, 그죠? 예, 리스크는 어쩔 수 없어요. 리스크는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은 확실하긴 하지만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 명확한 건.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신야드 증설에 따른 아직 잠재력은 발휘 안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게 지금 이제 울산 부유시 이쪽 관련해 가지고 해상 풍력단지 발전 사업 허가 현황인데, 여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이번에 CIP 이거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어제 보니까 CIP에 거기 투자, 예, 여기가 투자 펀드 운영하는데요. 세계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 펀드 같더라고요. 덴마크에 있는. 여기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SK 그룹하고 뭐 협력하겠다, 협력하고 싶다라고 그랬나. 아마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은 CIP 여기 담당자가 와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 좀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허가를 받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 통과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신야드, 여기가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이제 증설하고 있는 데죠. 그래서 요건 대만 해상 풍력, 예,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내 풍력 발전 용량이 이제 25년부터 착공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착공을 해야 준공이 여기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착공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요 네 군데입니다. 지금 인천, 서남권. 여기는 규모가 이 두 개는 작은데 여기가 좀 커요. 신안하고 전남 쪽 5.5기가. 여기는 고정식 고정돼 있고, 울산, 경남, 부산은 여기는 부유식, 이제 바다에 떠난. 우리 다 한번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저기는 이제 부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 그 SK 오션 플랜트 있잖아요. 이렇게 저 좀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종영 애널리스트 있죠, 키움에. 이분이 있으셨어요. PDF 딱 치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세 번째. 여러분도 같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해풍의 시대. 여기 가면 이제 키움증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여러분이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있죠. 구글링해서 찾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좀 늦네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보고서 뭐 여기서 직접 보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예, 요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라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말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아, 관심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아, 나는 해상풍력 관심도 없다, 그러면 다른 걸로 화제를 돌리시면 돼요.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 건데, 내가 이제 관심 있다, 해상풍력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이 고민이 들죠.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주가가 싸면 투자하는 거고, 읽어봐도 모르겠다, 나는 이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걸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술 그 밸류에이션도 좀 보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제 SK 오션 플랜트나 해상 풍력을 공부하고 싶다, 한번, 예, 그러면 읽어보는 겁니다.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뭐 찾아보고 메모도 하고 PPT도 만들어 보고, 그게 투자예요. 그게 투자의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실 거면. 아시죠? 예. 그래야 진짜 실력이 늡니다. 아무튼 이제 그 내용이 좀 있으니까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강밴드는 어제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신영의 엉거인가 연구원님이, 예,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제품 납품량도 증가했고 단가도 상승하고 있고 해상운임 하락으로 물류 비용도 감소했고, 뭐 이게 저도 이거는 좀 약간 그 경쟁사랑 비교한 내용인데, 이게 성강밴드는 미국하고 유럽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장거리죠.
그래서 운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운임이 하락했잖아요. 운반비 절감 효과만으로 이익률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수익의 스테인리스 PT. LNG를 이거를 딱 받으려면 스테인리스,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작년부터 세아 제강지죠. 스테인리스. 일반 파이프로는 안 돼요. 스테인리스가 그 LNG를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LNG는 영하 162도로 얼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인리스가 필요한데 그걸 또 우리나라가 만들잖아요. 피팅도. 이게 비싸요. LNG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 좋은 거죠. 그리고 성광밴드는 북아메리카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67%나 됩니다. 근데 태광은 중동 비중이 높아요. 아메리칸 2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차이가. 유럽은 둘 다 얼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운임 비용이 증가하면 성광밴드가 안 좋고 운임 비용이 하락하면 성광밴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진짜 딱 그거죠. 이번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고 보시고 지금 이제 실적 좋고 한데 PBR 밴드상으로는 0.9배는 가능해 보여요. 지금 0.7배니까 16,500원 정도가 0.9배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제 급등해 버렸죠. 예. 그래서 또 조정이 나올 때를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요 레벨까지는 괜찮다. 저렇게 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내가 저기까지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뭐 맞든 틀리든 저렇게 해보는 거죠. 예. 신규 투자는 쌀 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잘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이버도 실적 좋았고요. 광고 업황이 이게 좀 자세히 적어주셨더라고요. KB에서 목표 주가 올렸고 검색 광고는 증가했는데 디스플레이 우리 그 여러분들 네이버 첫 화면 딱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이버 첫 화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이버. 요게 뭐예요? 여기 이분이 누구시죠? 예, 그 마동석 씨죠. 예, 마동석 씨가 있는 요 게임 광고 같죠? 요게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첫 화면에 여기 떠 있죠. 이런 거 이제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거. 그냥 내가 그냥 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고 검색 광고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들어갔을 때 뜨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를 할까요? 뭐 면도기 한번 쳐볼까요? 예, 면도기 이렇게 딱 쳐요. 예. 그 면도기 치면 이렇게 들어. 여기 밑에 있죠, 이거. 여기 다 검색 광고입니다. 요게 이제 검색 광고예요. 요거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딱 밑에 해주는 거죠. 면도. 네. 요렇게. 여기 위에가 광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이 쇼핑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 위에가 이제 광고를 받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검색 광고입니다.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이제 네이버가 돈 버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잘 안 되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검색 광고는 내가 어쨌든 니즈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여전히 잘 돼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져야 요 디스플레이 광고도 좋아집니다. 역성장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광고 또한 1.4% 증가에 그쳤고요. 포시마크 편입 및 그 수수료율 높은 버티컬 커머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 이쪽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멤버십 매출도 증가했고 그래서 여전히 상거래는 잘 되고 있어요. 핀테크도 크게 증가했고 무엇보다요 컨텐츠가 정말 잘 돼요. 웹툰 때문에 이 94%. 저걸 보면서 야 웹툰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럼 웹툰 비즈니스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에 보고서 한번 봤지만 웹툰, 아마존, 애플이 한국 웹툰 탑재해서 서비스 출시했잖아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걔네가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애니플러스 또 웹툰 관련된 뭐 컨텐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들 몇 개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주도주는 어디서 나오냐면 Q가 증가하는 산업 있죠.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P는 단가, Q는 물량. 물량이 제일 중요해요. C는 비용인데 Q가 증가하는 산업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왜 주도주입니까? 양극재가.
Q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죠. 막 40조짜리 공급 계약 맺어버리니까. 결국엔 그쪽이죠. 근데 이게 네이버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는 게 아직은 Q가 늘질 않잖아요. 왜? 검색 광고,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안 느니까. 근데 여기가 경기 호황이 와가지고 광고가 막 붙으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면. 근데 웹툰이 성장하는 건 좋은데 웹툰은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네이버를 차지하는. 근데 만약에 웹툰만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럼 그 회사는 좋은 거죠. Q가 증가하니까. 주도주가 될 여지가 다분한 거. 아까 해상풍력도 마찬가지. Q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Q가 증가할까? Q.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올여름 초고대 이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7월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서버 감가상각 기간을 좀 늘려서 비용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당근마켓이죠. 포시마크 요게 에비타가 뭐냐면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원래 이제 빼잖아요. 영업이익 계산할 때 비용 있죠. 감가상각비 빼고 영업이익 계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합니다. 실제로 현금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걸 에비타라 그래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그냥 더했더니 흑자 전환했어요. 이건 긍정적이죠. 적자가 클 줄 알았더니 흑자 전환했네. 네, 물론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그리고 기존 주주환원 재원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유동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자사주 취득보다는 현금 배당을 좀 강화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8% 정도 자사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꾸 그동안 전략적 제휴나 다른 회사랑 이제 교환하거나 임직원 보상에 활용을 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주주 가치를 이게 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임직원한테 자사주 줘요. 주주들한테 안 줬죠. 물량이 나오니까. 또 다른 회사랑 전략적 제휴. 이것도 물론 뭐 다른 회사랑 제휴해서 시너지를 내면 되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효과 있을지 모르니까 가장 좋은 건 소각이거든요. 이제 소각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이제 매년 1%씩 소각하겠다. 그래서 자사주 보유 비율은 좀 낮추고 대신에 현금 배당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인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여기 합산 순매출입니다. 폭발하죠 갑자기. 보이시죠? 여기 점프하는 거. 거의 퀀텀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 비즈니스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아시겠죠 명확하게. 그리고 셀트리온 실적 잘 나왔고요. 그 일회성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진단키트 그거 제외하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숫자만 보면은 기대보다 좀 못 미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냥 실적 그저 그런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내용을 봐야 되는 게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예, 이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옛날 트룩시마 이제 북미에 첫 출시했던 그러니까 북미에 진출해서 돈 많이 벌 때 이익률 높았을 때 그때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은 처음으로 4천억을 돌파했고 엄청나고요. 램시마 SC가 뭡니까? 집에서 주사 놓는 거. 원래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SC는 집에서 맞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죠. 저 SC 저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알테오젠.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셀트리온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는데 이제 저 SC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진단키트 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이슈는 제한적이고 바이오시밀러 품목들 견조한 매출 있고 4월 기점으로 추세적 반등은 이어질 전망인데 다만 이제 미국 직판 우려 축소 요게 좀 중요해요. 미국에서 직판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한 가지 이제 해소가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유플라이마가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네 블록버스터 제품이죠. 요거 8월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인데 아직도 허가가 안 나요. 빨리 나야 되는데 5월 말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예. 요거 안 되면 주가가 또 크게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돼야 되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 올해 연초에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딜레이 돼가지고 좀 늦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회사에도 전화를 해보세요. 이게 유플라이마가 지금 5월 말이 맞냐. 예, 한번 이렇게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죠. 지금 하반기에. 그래서 반드시 이거 승인 좀 받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좀 고비다. 예, 근데 아마 될 걸로는 다들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승인이 좀 늦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것만 이제 넘겨주면 굉장히 하반기도 좋은 주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실적이 안 좋았고요. 영업이익 42%나 감소했고 해외 이런 건 다 좋았는데 이 바이오 사업부가 그 사료 첨가제 있죠. 뭐 라이신 이런 건데 이게 안 좋아요. 이게 돼야 주가가 좀 좋아집니다.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 상반기에 하반기에. 생물자원은 이제 돈육 같은 거죠. 돼지 고기 요것도 가격이 안 좋아서 적자. 요 두 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료는 뭐예요? 역시 돼지 사육하는 데 필요한 거죠. 요거는 돼지 고기고. 그러니까 이 돼지 쪽에 관련된 게 지금 안 좋아요. 예, 동물 쪽에 관련. 예. 축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하반기에만 좋아진다면 주가는 또 회복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2분기부터 회복이 예상하는데 어쨌든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그 2분기도 모멘텀이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빠르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보수적으로 봐서 한 3분기부터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쌉니다. 분명한 건 싸고 그리고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기억하시죠? 벌써 엘니뇨가 온다는 벌써 이 기사들 뜹니다. 그러니까 최진영 연구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엘니뇨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설탕 가격 오른다. 사탕수수. 커피 가격 급등한 오른다. 그럼 음료 업체 안 좋다. 대신에 엘니뇨가 오면서 라니냐가 없어집니다. 라니냐가 없어지면 밀은 풍년이 되고 다른 곡물들은 공급이 느니까 음식료 업체들한테는 좋죠. 그죠? 그런 걸 원료로 쓰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제당도 하반기엔 그런 부분에선 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제일제당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 전체가 다 가공식품 만드는 회사 비슷하겠죠. 다만 음료 만드는 기업들한테 근데 참 이게 진짜로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엘니뇨가 온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하니까 근데 벌써부터 설탕 가격이 급등하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 이게 너무 오르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원가 부담 생기니까. 근데 아무튼 설탕 가격이 급등했고 제당 업체들은 좋지만 예, 요걸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SK네트워크스는 일단 실적은 좋아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했고 정보통신, 휴대폰 판매 사업 쪽이죠. 워커힐, 호텔 좋았어요. 흑작이죠. 트레이딩은 이제 약간 이제 무역회사니까 상사. 예.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죠. 이제 물건 같은 거, 뭐 철강이 될 수도 있고, LX인터 같은 경우는 그 석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마진을 남기는 거죠. 렌터카도 있고, 렌터카도 좋았대요. SK매직, 정수기. 근데 경쟁이 심화돼서 이쪽은 이익은, 근데 이쪽은 뭐 크게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실적은 정상화되고 있다. 다만 여기 차입금이 좀 많아서. 예. SK렌터카 신용등급이 그래도 상향돼서 이 점은 긍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아까 봤거든요. 예, PBR 기준으로는 발바닥이에요. 이것만 보면 매력 있어요. 근데 우리가 PBR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SK네트워크스를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 같으면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왜냐하면 일단 사업부가 너무 많아요. 정보통, 휴대폰 신경 써야죠. 워커힐, 트레이딩, 무역, 렌터카, SK 매직까지. 여러분들 이거 다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일단 복잡해요. 그죠? 예. 예. 각각 다 또 내용들도 다르고 하니까. 예. 근데 뭐 그건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저는 두 번째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게 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채가 4조 원입니다. 물론 렌터카 하거나 이러면 돈 많이 들거든요. 순부채가 뭐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현금 빼고. 그게 4조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분기당 이자 비용이 300억이에요. 분기당. 보니까 금융 비용이 이자가 연간 1,000억을 넘게 이자로 줘야 돼요. 분기에 300, 400억 버는데 그러면 주주한테 돌아갈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순부채가 없고 순현금이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그 네오팜이 좀 좋습니다, 나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오팜도 좀 아쉬운 게 현금 많으면 좀 배당도 더 해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현금 많아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주주를 위해서 뭐 배당해주고 이래야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오팜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적은 정말 좋거든요. 잘 나왔어요. 합격점이고 밸류도 뭐 거의 바닥에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재무 분석이 들어가면 재무 상태표에 분기 있죠. 분기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하면 밑에 순부채 나오잖아요. 순부채. 여기 보이세요? 순부채가 4조예요. 4조. 그죠? 4.19조. 더 늘어났어요. 부채가. 현금 제하고 남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금융원가 있습니다. 금융원가. 물론 금융 수익도 있어요. 이자 수익이 한 100억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100억은 벌어요. 근데 이 금융 비용 있죠. 이자 비용이 400억 나왔어요. 자, 저거 100억 제하면 300억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건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만 딱 나눠본 거예요. 분기당 300억. 뭐 적을 때 한 200억 되겠죠. 그럼 200억이면 1년에 800억인데 800억의 돈이 여러분한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뭐 은행이나 채권자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오팜은 반대로 현금이 많죠. 순현금이 한 1,5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현금이 많으면 주가도 저평가되고 이건 또 합격이에요. 좋은데 밸류도 싸고. 근데 이제 배당을 좀 더 많이 해주면 좋다는 얘기죠. 뭐 지금도 뭐 배당 수익이 낮은 건 아닙니다.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버는 대로 배당을 좀 팍팍. 뭐 엄청 막 투자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 회사가 배당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 회사보다 훨씬 적게 하는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닌데 1,500억의 현금이 있는데 배당을 펑펑 해주면 이제 주가는 더 레벨업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데 배당도 안 해준다. 그러면 사실 현금 갖고 있어도 주주들한테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돌아오는 몫이 이게 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팜도 분명히 이제 좋아지고 그런 건 아주 좋은데 배당을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바람이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근데 이 두 기업을 비교를 해보시면 어디가 낫냐 이거죠.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요. SK 네트워크스냐 네오팜이냐 두 개를 봤을 때 지금 네오팜은 올라서 지금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미 이틀째 급등했잖아요. 지금 와서 사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땐 저라면 네오팜을 투자하겠죠. 저라면 훨씬 단순하고 화장품이잖아요. 어제 공부도 해봤지만 피부 이쪽에 관련된 순현금이고 그래도 어쨌든 배당도 꾸준히 나오고 이게 더 나을 수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설명을 왜 제가 좀 장시간 동안 지금 하냐면 이런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뭔가 실적 좋고 막 괜찮은데 뭔가 좀 어중간한 그러니까 그 주주들한테 돌아갈 돈이 저기 뭐 이자로 나간다거나 그런 기업들은 아무튼 좀 투자 매력은 높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써놨잖아요. 요걸 아예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SK 네트워크 주주분들은 뭐 이런 얘기 또 했다고 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없는 얘기 지어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그리고 뭐 이 회사가 갑자기 호재 나와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투자할 때는 그런 걸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분리막
안정적 분기 실적 방향성, 중장기 공급 부족, 초입이다. 여기 나와 있는데 분리막 좀 보자는 얘기 같아요. 배터리 볼 때 미래에셋에서 나온 거고, 분리막 양사가 이제 앞으로 막대한 양의 생산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업체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명백하죠. 예. 중국은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들어오긴 좀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원가가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한국보다. 그래서 진출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가에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이제 양극재 비중이 좀 줄고, 양극재는 리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에서 분리막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분리막 중요도는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북미에서 생산 능력 가정하면 33억 제곱미터인데 중국, 일본 걸 좀 많이 썼나 봐요. 근데 한국으로 이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해야 분리막을 보조금 받아요. 그리고 중국 회사로 이거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분리막 회사가 평균 EBITDA, 그러니까 아까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 더한 거죠. 이건 기업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PER 개념하고 비슷해요. 네, 이게 22배 정도 되는데 옛날에 16배에서 한때 40배까지 갔대요. 근데 우리나라 분리막 회사들도 지금 이렇게 주가 재평가 초입 아니냐, 유사한 구간 아니냐, 이렇게 올라갔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Q가 늘어나잖아요. Q, 그죠? 왜냐면 북미에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예, 분리막에서도 양극재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공급 계약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지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리막은요, 원재료 비용보다 고정비가 중요해요. 인건비하고 전기비, 그럼 고정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정말 중요해요. 매출이 점프를 하면 이익은 팍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매출액 증가가 좀 나올 수 있는 시점도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량 확보도 좀 필요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2020년도 하이니켈 양극재, 그때부터 주도주가 됐죠. 당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기업들과 유사한 구간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꼭 양극재처럼 그렇게 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 방법은 없고, 다만 저는 분리막은 괜찮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 못 갔으니까. 그동안 너무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실적, 어제 WCP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북미에 공장 지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면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역시 분리막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WCP는 이제 목표 주가 올렸고, WCP가 참 실적 좋은데 주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실적 좋은데,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퍼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25년 기준 13배밖에 안 되고, 주로 삼성에, 우리 공부해봤죠. 함께 배우기에서 주로 삼성에 거의 납품을 합니다. 젠5. 근데 이번에 LG에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주의하실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LG를 뚫어버리면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점프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좀 주가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삼성의 주요 고객사 공급을 하고 밸류가 일단 싸요. 분리막에서 돈 잘 버는데, 그래서 좀 부담은 없는 거죠. 그게 비싼 편은 아니니까. 단 요게 좀 주가를 이제 재평가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오늘 좋았는데 지금 성과가 거의 뭐 최고치예요. 우리 조선주 공부 많이 했죠. 안 좋을 때 계속 공부했죠. 기억하시죠? 그때 막 한국조선해양 막 7만 원 막 중반 있을 때, 예, 현대미포 막 6만 원대. 안 좋았는데, 근데 물론 그때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배경들이 몇 개 있긴 있었죠. 뭐 인건비 문제나 악재는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공부했던 이유는 큰 Q는 증가하거든요. 큰 사이클이. 그래서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제 지금 성과가 많이 올라와서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전히 비싸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초호황의 초입 단계로 보고 있대요. 네. 운임, 중고성과 수준 감안하면 비싸지 않다. 선박 가격은 수익성, 운임, 잔존가치, 중고성과, 판매자와 구매자의 협상력. 이거는 조선사가 더 유리하죠, 당연히. 중고성과 여전히 높아요. 수익성, 이게 문제인데 성과를 나눈 거예요, 용선료로.
연유란. 그러니까 용선료 하루에 나오는 그 배 빌리는 값이 있죠. 거기다가 그걸 이제 1년 단위로 비율을 바꿔가지고 성과로 나눠서 지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PER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인데 이렇게 아마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월 말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제외해서 평균 대비 예전 3년 5년 평균 대비 지금 낮대요. 퍼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섬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빠른 시일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중고 성과도 여전히 높아요. 신조성과 82%. 중형 석유 제품 운반선 이게 어디가 만들어요? 현대미포. 신조선가의 92%나 돼요. 그만큼 잔존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 현대미포조선이 만드는 배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저게 중고성과 높다는 얘기. 벌크선도 중고성과가 식민조선가 88%. 예. 조선사들이 협상력도 강력하고 공급 부족하고. 그러니까 오버슈팅 아니다. 그러니까 성과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고점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내용인 거. 오늘 주가만 보면 뭐 이분 의견이 맞는 것도 같고요. 신조속관 지수를 이걸로 나눕니다. 1일 용선료. 여기다 365를 곱해요. 그 다음 A로 나눠요. 요 값이 나와요. 컨테이너선만 좀 약간 고평가된 거죠. 높은 거고 지금 LNG선은 5밖에 안 되고요. PC선 4.1, 화학운반선, 화학제품, 이거 원유운반선 다 낮아요. 그만큼 아직은 낮은 레벨이라 투자 회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발주가 더 늘어날 여지도 있고 긍정적이다. 성과 높지 않다. 아직.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해연구원님 SK증권에 요거는 이제 핵심 뭐냐면 결국 D랜 고정가가 지금 하락은 했지만 고정가 3월보다 떨어졌는데 나냐 있죠. PC D랜가 떨어졌는데 매출액이 늘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매출은 단가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수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출하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D램 수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가했어요. 3월보다. 출하가 늘면 추세 상승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3사 감산효과 DDR5는 크기도 커요. 그래서 웨이퍼에 들어가는 게 이제 다이 페널티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중화권 회사들 신모델 나올 거고 스마트폰 조정시 매수하자. 2분기 흔들릴 수도 있대요. 수요 부진하니까. 흔들리면 좋고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어쨌든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저도 뭐 반도체는 여전히 싸요. 여전히 뭐 PBR 기준으로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그때 5만 원 초반까지 갔다 왔는데 삼성전자가 완전 바닥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가격도 비싸진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평균이 한 7만 5, 6천 원 정도 가면 이제 평균 레벨이 딱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나냐 한국 D램 수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리벤트라고 그 리튬 회사의 수산 리튬 세계적인 예,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과 상관없이 이 회사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알보말보다. 그래서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요새 왜냐면 리튬 가격 폭락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는 기타 중국보다는 기타 아시아 위주로 수산 리튬을 판매했고 BMW 그룹과도 공급계약. BMW도 납품을 하는 것 같고요. 캐나다에서 정제시설 착공했고 경쟁사 알버말과 달리 추정치를 상향하려는 움직임이래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고정거래가래요. 계약을 맺고 준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말고. 시장 거래가는 막 요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알버말은 광석형도 하는데 탄산 리튬. 근데 동사는 염호형 이게 어디예요? 이거 염호형 수산화 리튬 하면 아르헨티나 어디예요? 포스코잖아요. 그죠? 포스코가 그래서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여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리벤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사업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 않죠. 왜냐면 포스코는 철강 회사니까 주력은. 근데 이제 염호형 수산 리튬을 많이 하니까 이 회사가 이걸 이제 벤치마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포스코에. 이 회사가 잘 된다는 건 향후에 포스코도 잘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코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막연히 포스코가 얼마 갑니다. 이거보단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죠. 그죠? 내년에 리튬 생산할 거고 기본적으로 철강도 하반기에 좋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싸냐 비싼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리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죠? 예, 그래서 리벤트는
염호연과 수산 리튬. 근데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예, 탄산 리튬보다 훨씬 비싸요, 가격이. 15에서 20달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수산 리튬은 정제질소. 이건 포스코한테 좋은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탄산 리튬보다는 수산 리튬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고, 저게 이제 NCM 배터리에 들어가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 써요. 그러니까 LFP 시장이 커지면 수산 리튬보다 이제 탄산 리튬. 그래서 중국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 LFP가 뭐 모르겠어. 중국에선 공급 강인지 모르겠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수산 리튬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덜 빠졌죠. NCM은 이제 하이니켈, 여기는 이제 수산 리튬, 우리나라 잘하는. 아무튼 꾸준한 성장세인데 한번 지켜보시고. 요게 지금 탄산 리튬 가격 폭락했죠. 그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 요새 안 좋은 게 이 이유도 있어요. 리튬 가격이 좀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수산 리튬도 빠졌고, 근데 차이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계속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리벤트란 기업. 예. 예. 테슬라의 수산 리튬 공급한 업체로도 알려져 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광산통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 회사의 주가나 실적을 면밀히 앞으로 분기마다 체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 회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이 상태면 포스코홀딩스라고 왜 테슬라에 납품 못해요? 테슬라에 납품하면 되죠. 아니 저 리벤트도 했는데 왜 못합니까? 내년에 만약에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고순도의 수산 리튬을 채굴을 했어요. 근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뭐 예를 들면 FTA를 맺거나 보조금 조항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할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그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이 좀 합의를 맺어야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그 수산 리튬을 포스코 이 포항 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정제 시설 있잖아요. 여기서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아르헨티나에서 바로 가는 게 더 낫긴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포스코가 무탈이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내피셜이에요, 저희 그냥 그냥 예 그냥 추론이죠.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리벤트라이스가 했으니까 포스코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리고 이그전에선 우리 많이 이제 했던 거죠. 실업률이 보통 상승하면 소비가 줄겠죠. 왜냐하면 고용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주식시장이 급락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20년간은 거의 똑같죠. 실업률 상승.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실업률 상승이고요. 요건 주가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실업률 상승, 주가 하락. 네, 똑같죠 거의.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1960년, 70년대랑 똑같지 않냐. 고물가 시대니까. 그때는 요 노란색 선이 오르면요. 이게 실업률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는. 실업률 오르면 주가 상승. 실업률 오르면 주가 상승.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실업률 이렇게 올랐을 때 한번 빠졌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 조정은 나왔다 가요. 이 공통적으로 보시면 그죠? 한번 흔들렸다. 근데 이때는 실업률이 오르면 그냥 같이 다 떨어졌어요. 추세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실업률이 오르면 오히려 한번 흔들렸다가 그때 매수 기회란 얘기죠. 구조적으로 상승 나왔다. 왜? 고물가 시대니까. 물가가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 물가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또 보고서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KB에서. 예, 좀 일단 이렇게 내용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쏠리는 외인의 기한인데 반도체 반응 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삽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다 매도를 하시고 계시고 예, 거의 지금 삼성전자 집중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여 준다면 아마 저 위쪽에 좀 열리지 트라이 한번 하죠. 그러니까 지난 고점 있죠. 거의 한 2,600까지 갔다 왔죠. 거의 그 레벨까지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간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CDS 부도 위험 지수가 이게 엄청 올라갔어요. 통화량도 다시 감소. 그래서 미국은 빨리 부채 한도 협상 오늘 아마 바이든 대통령하고 4인 회동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마지막 남은 이제 리스크죠. 부채 한도 협상.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증시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역시 기회예요.
그거를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결국 해결돼요. 예, 아니 뭐 미국 부도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합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또 생겨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주가는 한번 폭락해요. 막 이 또 안 되니 많이 해가지고 막 쭉쭉 빠지겠죠. 예, 그럼 그럴 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또 해야죠.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싸게 살 수 있는. 근데 그냥 평탄하게 끝난다. 그건 뭐 급락장 없죠. 그냥 박스권 그리다가 이렇게 또 완만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고 저런 노이즈를 여러분들이 나쁘게만 보셔가지고 아 도망가야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직은. 예,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점검인데 주택 시장은 안전한가 그 내용이고 삼성의 이경재 연구원님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왜 크게 리스크가 없냐면 대부분 다 고정금리예요. CRE가 뭐냐면은 CRE가 상업용 부동산 아시죠? 예,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변동. 그래서 미국 지역은행이 막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 오르면 위험해지죠. 예, 변동금리니까. 근데 미국 주택은 대부분이 고정금리예요. 원래 옛날에 미국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전에 막 여기 보면 과거에는 모기지 금리가 대부분 변동금리가 좀 많았어요. 지금 변동금리 비중이 10%도 안 돼요. 우리 한국과는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많죠. 미국은 거의 다 고정금리입니다. 공실률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압류 비율도 낮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주택이고요. 주택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 돼요. 나머지가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어쨌든 미국은 주택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주택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의 그 이런 주택 모기지 대출은 다 어디서 합니까? 대형은행이 많이 해줬어요. 중소형 은행은 상업용. 그래서 상업용이 이제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저것 때문이고 미국 주택 쪽은 그러니까 미국 주택 때문에 위기가 온다.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죠. 주택 가격 지수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죠? 예. 대형 은행들이 이렇게 돈 많잖아요. 그리고 연체율도 낮고, 예. 그래서 주택 쪽은 걱정할 필요 없고 상업용이 좀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상업용이 어떻게 될지 좀 여기도 근데 금리가 꺾이면 어떻게 돼? 지금 이제 미국 금리 끝났죠. 상승은. 그러면 상업용 주택 시장도 상업용 시장도 안정화되겠죠. 마치 작년에 우리나라 그 10월에 레고랜드 사건 터졌을 때 국채 금리 엄청 올랐잖아요. 결국 지금 안정화됐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지 않을까. 다만 아직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좀 계속 우리가 뭐 좀 긴장의 끈을 100% 놓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실적 나온 기업 중에서는 어제는 제가 여기 성광밴드까지 한번 보여드렸죠. 네, 어제 그 방송에선 그래서 어제 나온 거 중에 배럴 혹시 아세요? 배럴을 어디서 인수했더라? 더 네이처홀딩스인가요? 네, 아마 거기서 인수한 걸로 아는데 배럴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수영복 래시가드 아시죠? 예, 그거 만드는데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좋은 실적 냈고 하이로 코리아 성광밴드랑 이제 같이 피팅하죠. SK 네트워크스 아까 제가 SK 네트워크스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나빠서는 아니고 그게 아쉽다는 거죠. 차입금이 너무 많은 게 실적은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이건 좋고 동지세미케 오늘 비록 급락했지만 실적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안 좋은 업황에도요 굉장한 실적이고 오늘은 롯데손해보험 인터로조가 좋은 실적을 일단 현재까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그 어제 원익홀딩스 오랜만에 이게 매수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이수철 사내이사님이 2만 주를 샀습니다. 3,550원에. 왜 샀는지는 모르지만 또 원익홀딩스는 2만 주 정도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에 좀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좀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코스닥도 좀 막판에 약간 들어올리면서 조금 그래도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됐습니다. 좀 버티는 모습은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후에 요새 오후에 끝날 때쯤 되면 또 시장이 잘 버텨줘요. 예, 이 부분은 좋았고 오늘 외국인 많이 샀고요. 개인이 좀 팔았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주식을 좀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네이버 많이 산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도 전기전자는 좀 팔았고 오늘은 좀 전기전자를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철강, 자동차, 뭐 조선 이쪽은 샀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 거의 외국인하고 반대로 갑니다. 전기전자 또 오늘은 많이 사셨고 반대로 서비스 네이버나 이쪽 판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서로 좀 대립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조선주가 1등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HDI 한국조선 가장 저평가돼 있잖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PBR 기준으로는 뭐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지주 사다 보니까 이제 소외를 받았지만 좋았고요. 오늘은 또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한국카본도 좀 화재 사고만 아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화재 사고 때문에 조금 더디죠. 그래도 이 피팅도 그 본행제도 LNG 수주가 꾸준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광밴도 오늘 추가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오늘 롯데 손해보험이 실적 좋아서 간 거예요. 뭐 손해보험이 다 간 건 아니고 통신좀 오랜만에 KT 좋았고요. 2차 전지는 요새 SK이노베이션이 그냥 혼자 좋아요. 다른 기업도 잘 안 가죠.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오늘 서로 좀 차별화됐고 증권주도 오늘 좀 다올 투자가 많이 올라갔군요. 예. 그리고 풍력 쪽도 오늘 좀 CS 윈드가 6% 정도,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 많이 안 올랐는데 SK D&D 요것도 이제 디벨로퍼라고 이제 풍력 발전 단지 뭐 그런 거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또 오늘 풍력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도 뭐 다 좋은 건 아니네요. 통신 장비도 뭐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급락한 것도 많고. 피팅주도 약간의 차별화. 태강과 하이로코리아는 좀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태강이 훨씬 많이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성광밴드가 뒤늦게 지금 갭을 메꾸러 좀 가는 모습이고 화장품 쪽도 오늘 뭐 네오팜이 요새 정말 굉장히 강합니다. 예. 아무튼 네오팜도 매력 있죠. 예, 충분히 실적도 좋아지고 뭐 현금성 자산이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좀 주주한테 더 돌려주시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료주는 오늘 안 좋았고 페라이트 이쪽은 각별히 투자할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B 업체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무래도 원익 IPS가 실적이 적자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 뭐 이러고 적자 전환. 근데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반도체 기업들이 연동돼서 워낙 큰 형님이다 보니까 충격을 좀 같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D 낸드 뭐 영상 콘텐츠도 오늘 좀 안 좋았고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안 좋았고 SBS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이 드라마 쪽이 좀 좋진 않네요 최근. 근데 저는 K-드라마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안 좋을 때 역으로 좀 봐야 된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SBS가 가장 저평가돼 있어서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K-드라마는 그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드라마거든요. 이 가치가 어디 도망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경기 안 좋고 막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려가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소부장 다 안 좋았네요. 오늘은 OLED도 안 좋았고 그죠? 시스템 반도체 이쪽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어제는 뭐 좋더니 오늘 또 하루만 종목들이 그냥 연속성은 없네요. 오늘 동진도 좀 안 좋았어요. 동진 2차 전지도 대부분은 물론 이제 오늘 아시죠? 여기 WCP 못 올랐잖아요. 못 오른 기업들은 좋았어요. WCP 분리막 같은. 근데 많이 올랐던 기업들하고 양극재 회사들은 조금 오늘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좀 부진했고 뭐 여행주, 면세점
중국 소비주도 좀 안 좋았고요. 건설주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일부. 예,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원자력도 좀 약간 흔들렸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의류, 전력설비.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한 기업이 월등히 많아요.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서 하락이 1000개가 넘어요. 코스닥이. 그만큼 좀 분위기는 썩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셀트리온의 날이었죠. 예,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대장주였어요.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내용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도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괜찮았고, 네, 포스코홀딩스는 아무튼 제 의견이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작년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고, 그때 막 우리도 분석 열심히 해봤잖아요. 포스코 진짜 많이 분석해봤죠. 그때 한참 안 좋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리튬 사업도 우리 당사의 안혜수 연구원님이 얼마나 잘 쏘셨어요 작년에. 예, 그걸 통해서 공부하고, 아,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 밸류가. 잘 공부해서 또 성과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또 볼 게 리튬이니까, 리튬의 벤치마크로 그 아까 리벤트란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한번 잘 체크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것도, 뭐 그 기업 주가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는 멘트나 수산화 리튬 이런 거에 대한 전망, 요거를 좀 면밀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한국조선해양 좋았고, FNF는 좀 빠졌고요. 방산주들 너무 오른 것도 사실이고,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르면 좀 조심하시고, 또 급락해서 충분히 내려오면 반대로 기회로 또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주도 저도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주 좋았고, 네.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좋았고. 한마디로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장 보면서 느낀 건, 오늘 뭐 이 로봇주가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이제 그 느낀 건 결국 실적에 따른 변동성도 좀 있고, 잘 나온 기업, 못 나온 기업, 방향성. 예, 그리고 근데 5월 증시의 특징은 실적하고 소외된 기업들의 상승이 돋보인다. 특히 오늘 조선주만 봐도, 어제 건설주, 네이버, 셀트리온 다 소외주 아닙니까? 이쪽이 가고 기존 주도주 쉬고 있다. 그리고 지수는 어쨌든 삼성전자 보셔야 돼요. 예,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5월은 전 개인적으로 좀 쉬어가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간 조정 끝나면 다시 여기 요 위를 한번 또 시도를 하겠죠. 돌파 여부를. 그건 삼성전자가 결정할 거다. 이렇게 시장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보고서 많이들 보여드렸고, 오늘도 좀 괜찮은 내용의 보고서들 있었죠. 새로운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또 포인트를 가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 10분에는 또 제가 그 라이브 있으니까 그거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뭐 좀 좋은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